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템 이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네, 취객 선비 잔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취할 취자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딱 정말 술을 마실 때 아주 어울리는 아이템인데요. 올해 1월에 출시되었는데 1월에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고요. 2월에 또 2차로 판매를 했는데 또 마감되고 3월에 3차도 바로 네. 2분 만에 품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남들 해보는 건 다 해봐야 하는 신세대가 등장한 뒤에 전 세계 MZ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좀 비슷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 최근에 궁중체험 프로그램인 궁캉스, 박물관에서 굿즈 파는 거 요거 뮤즈 요런 열풍이 분다고 하는데 전통 문화를 다시 해석해서 소비하는 뉴리티제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뮤즈가 품절 대란이래요. 아, 뮤즈? 뮤즈 아니고 굿즈 아니고 뮤즈는 뭡니까? 네, 뮤즈는 뮤지엄 굿즈의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만드는 상품을 이르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예 브랜드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용하고 조금 뭐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 이렇게 가야지만 그렇죠. 가는 것 같은 의무관람. 네, 뭔가 변화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굉장히 힙한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그 대표 이 주자가 바로 뮤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아이템 이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예요? 네, 취객 선비 잔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취할 취자 맞죠? 맞습니다. 네. 딱 정말 술을 마실 때 아주 어울리는 아이템인데요. 올해 1월에 출시되었는데 1월에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고요. 2월에 또 2차로 판매를 했는데 또 마감되고 3월에 3차도 바로 네. 2분 만에 품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월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디자인이 굉장히 재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선비가 그려져 있는데요. 차가운 걸 따르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선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술을 부으면. 아, 그래요. 그 잔에 그려져 있는 선비가 네. 실제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네, 술을 네, 마실 때. 맞습니다. 아, 요거 포석정하고 세트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주변에 꽃도 피고요. 네, 이런 것뿐만 네. 아니라 이제 이게 꾸준하게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 왔는데요. 작년에는 금동대학로가 이 발굴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금동대학로 미니어처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테리어 아이템이랄까요? 이런 인센스 홀더인데요. 사실 정체성은 네. 향 피우는 거. 말 그대로 향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향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러한 전통 문화를 굉장히 힙한 것으로 소비하는 것을 요즘에는 힙 트레디션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기성세대들은 아유, 그 잔 옛날에 몇십 년 전에도 있었어 하실 거예요. 술잔에 그 온도가 바뀌면 사람 표정이나 의상이 바뀌는 그런 굿즈들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예전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런 잔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군요. 근데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백화점? 네. 백화점이 아니라 네. 박물관이요. 네. 몇 해 전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SNS에 노출했다가 이게 또 없어서 못 파는 아이템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뮤즈가 떠오르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였습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아름아름으로 박물관 굿즈가 요즘 참 이쁘고 실용성이 있더라라는 게 좀 알려졌는데 그게 아주 계기가 되면서 폭발적인 인기가 터졌는데요. 그때 반짝 유행인가 했는데 사실 꾸준하게 판매를 올리면서 현재까지 3만 개 넘게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뮤즈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로 만든 것이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박물관에 가야지만 이걸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이제 뭐 나왔다더라 하면 이 뮤즈를 구경하러 박물관을 가자. 이렇게 네,
앞뒤가 이제 바뀐 거죠. 주객전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런 백화점에서 그 힙한 것만 들어간다는 더현대 서울의 팝업 스토어 이런 곳에서도 팔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것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20 세대를 초점으로 이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핸드폰 케이스계 에르메스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네, 이 회사하고도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요즘에는 폰꾸라고 해서 케이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이걸 뭐 자개무늬 무슨 뭐 이런 굉장히 예쁜 무늬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여기서 예약 걸었다 한 개 사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많으신가 봐요. 최명원님, 국립중앙박물관 아이템들 너무 힙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도 반가사유상 색깔별로 사고 싶은데 가격이 후덜덜 보내주셨어요. 반가사유상 그게 예쁘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작품 자체를 관람할 때도 야, 이건 눈을 감은 것인가 뜬 것인가 그 보면서도 약간 반가사유상 멍 이게 한동안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립박물관에만 굿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립박물관이 잘해서 이게 이렇게 됐나? 다른 곳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요, 고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재단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덕수궁 굿즈 시리즈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1월에 나와서 바로 빠르게 품절이 되어서 추가 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덕수궁 위스키 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제국 황실 문양이었던 오얏꽃 문양이 굉장히 이렇게 작고 뭔가 은은한 느낌이 주는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300개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3일 만에 완판이 되어서 이게 6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 술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꽤 가격대가 있는데요. 오일 램프입니다. 오일을 직접 사서 주입을 해서 이 불을 피우는 오얏꽃 오일 램프라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인테리어 무드 등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원리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알콜 램프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네. 하지만 무드등처럼 사용하고 싶다. 실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이게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굿즈, 그러니까 뮤즈의 매출은 2022년에 117억 원이었고요. 2023년 한 해 만에 27% 성장해서 149억 원을 찍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때 2020년도에 39억 원까지 매출이 무지하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110억 원까지 100억 원 넘으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할메니얼의 연장선인가요? 의식의 흐름이 비슷한데요. 오경진님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 옛 것을 좀 힙하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사람의 뇌가 한 30년 주기로 30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리셋. 어디서 본 거 10년 전, 20년 전 요거는 촌스럽다고 느끼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이거 너무 힙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박물관 굿즈가 아니더라도 전통을 가미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네, 앞서 말씀 주신 것도 이제 뉴트로라고 했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Y2K까지 이제 컨셉이 쫙 나왔었다면 이제는 이 전통이라는 컨셉이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와디즈 같은 펀딩 플랫폼은 보통 굉장히 독특한 상품을 찾고 싶은 소비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4억 넘게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개무늬의 여권 케이스 이런 것들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재치 있다 생각했던 게 곤룡포, 왕이 입는 그 곤룡포 무늬의 수면 가운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내 잘 때만의 왕의 기분을 느끼겠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그 근무 환경에서 키보드를 꾸미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무늬가 유행인가요? 제가 봤던 상품 중에는 이 단청을 컨셉으로 테마로 해서 제작한 키보드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디테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숫자판 부분에는 한자 궁서체로 1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맞습니다. 네, 그렇게 써 있고요. 또 키 하나하나도 나뭇결 무늬라든지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살려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숫자 키
T를 사용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하니까 뭐 일거양득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힙 트래디션이라는 게 최근에 밤양갱 열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전부터 할매니얼, 뜨개질옷 좋아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밤양갱 경우에는 노래 덕분에 이제 또 크게 된 것이 크지만 최근에 보면 약과라든지 개성주악, 뭐 양갱 이런 메뉴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각 같은 거, 김부각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다이어트 간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 찹쌀떡도 굉장히 성장한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뉴트로에 이어서 의 레트로를 덧붙인 말이었죠. 이제는 뉴의 헤리티지를 덧붙여서 뉴리티지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유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자체가 이제 부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먹는 방법도 굉장히 전통 문화를 곁들인 어떤 경험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카페에서는 과일을 넣은 찹쌀떡 이런 것이 유명한데요. 이 먹는 방법이 명주실을 주어서 명주실로 이렇게 잘라 먹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할 수 있겠네요. 찹쌀떡은 그 말랑말랑하니까 맞습니다. 명주실로 딱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명주실이 또 어떤 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또 어떤 이게 뭐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하나로 경험으로 즐긴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포장에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디저트를 판매할 경우에 이거 포장법을 독특하게 한지로 포장하고 오색실로 매듭을 짓고 이런 포장법은 또 한복에 앞섬을 이렇게 여미는 그런 것에서 영감을 받은 포장법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양갱을 파는 전문점에서는 보자기 포장을 특색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봤어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서면 여기가 양갱집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보자기 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포장들 이런 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선물용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양갱 보자기에 담아서 선물하신 분들 제법 많았을 텐데 저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당시부터 할메니얼 슬금슬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마나 싶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의 트렌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할메니얼이라는 게 어쨌든 할매까지만 들어도 친근하잖아요. 전통 자체가 힙하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변화해 갑니까? 네, 이제는 어떤 코리안이 가지고 있는 뭐 코리안 힙 이런 말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이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가지는 것을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길거리가 한마디로 뭐 스트리트 푸드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저렴한 음식으로 여겨지던 메뉴도 요즘엔 힙한 메뉴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붕어빵을 고급 디저트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계란빵 전문점이 등장을 하거나 꽈배기도 해외에서 뭐 도너츠 세계의 어떤 도너츠 뭐 이런 거 선정하는 거에서 뽑히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하죠. 방금 구운 꽈배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다이닝 이런 곳에서 디저트 메뉴로 꽈배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내놓는. 그래요? 그 뭐 칼로 썰어 먹어야 돼요, 꽈배기? 저도 그거 어떻게 먹을까 궁금합니다. 꽈배기는 손으로 먹는 게 제 맛인데. 자, 대추, 돼지 감자, 된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도 유행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디저트에 접목을 하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컬 푸드를 좀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디저트를 판매하는 한 매장에서는 뭐 완도 매생이로 만든 간장 와사비 스콘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보은 대추로 만든 대추 바닐라 크림 초코가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전통적인 식재료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 꼭 디저트라고 해서 단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씁쓸한 맛, 알싸한 맛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휘낭시에인데도 뭐 대추 휘낭시에, 늙은 호박 휘낭시에 이런 곳을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에는 2023년에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당귀, 쌍화, 카카오 이런 거 재밌네요. 진짜. 그렇죠. 대추를 이렇게들 좋아하실 줄이야. 저는 어렸을 때 마당에 대추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만 대추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난 대추 말고 바나나 먹을 거야. 어렸을 땐 철이 없어서 진짜 귀한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다시 돌고 도는군요.
우리 고유의 문화뿐 아니라 외국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외국 건 어떤 게 또 유행인가요? 예를 들면 먹는 것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사실 슈톨렌이라고 하는 그 디저트라고 해야 할지 달달한 그 독일식 케이크 이것을 먹는 것은 있었는데 그걸 요즘에는 이건 원래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통적으로 먹는 거야라는 이제 스토리를 붙이면서 그때 먹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퀴테리, 뭐 잠봉베르 샌드위치. 이건 뭐예요? 이름이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뭐 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절여서 말린 그런 이제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류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뭐 부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대로 그 문화를 이제 갖고 오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좀 들어봤었는데요. 이건 정말 이번에 제가 조사하다 처음 봤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칼소타다라는 음식도 오. 있습니다. 한국말 무엇이냐? 같아요. 네, 조금 그렇기도 하죠. 칼솥이라는 게 양파의 품종인데요. 마치 대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직화로 구우면 겉은 이제 타지만 벗겨내면 안에가 달달한 양파의 맛.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남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먹는 걸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나가보자,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앞서서 궁캉스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궁중 체험 프로그램도 꾸준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궁에 방문을 해서 미리 예약하면 그 프로그램을 국악 공연을 즐기면서 뭐 수라상을 맛보는 체험이라든지 그 대한제국데이 가베라고 우리는 커피를 불렀죠. 그래서 가베와 디저트를 먹는 체험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매년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요. 그 전해보다 국능 관람객이 28.5%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한 해에 1,400만 명이나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이런 것에 따라서 요즘에는 호텔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경주에 위치한 그 펜트하우스를 연계를 해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경덕왕의 기록을 토대로 12첩 반상 수라상을 준비를 하고 뭐 전통 차를 마시고 조격을 하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궁까지 가봤다. 동네별로 한동안 힙지로가 유행이었잖아요. 요것도 동네별로 한 번씩 다 도는 것 같죠? 지금은 어떤 동네가 또 트렌디합니까? 네, 이제는 또 전통적인 어떤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힙당동이라고. 힙당동. 네. 요즘에 신당동이 힙당동으로 떠올랐죠. 네, 이 신당동이 처음에 힙플레이스로 이제 뜨게 만든 몇 개의 주역의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게의 경우에는 이 신당동의 어원이 그 지금은 새로울 신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네, 신당이 원래 그 신자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작은 점집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네네. 그래서 이 컨셉으로 해서 신을 모시는 사당 컨셉의 칵테일 바를 만든 곳이 있는데요. 입구부터 막 이 12지 신을 모시는 것 같은 석상, 동물 석상 이런 게 있고요. 막 부적이 곳곳에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들의 경우에도 그곳이 이제 싸전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 곡식을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요. 그 역사를 살려서 실제로 양곡 창고로 계속 쓰던 곳을 지금 남아있는 공간을 재활용해서 이 카페로 꾸민 곳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뉴트로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이게 뉴리티지로 바뀐다. 이거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지점은 먼저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리티지 이것 모두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 그냥 레트로고 헤리티지였겠죠.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젊은 세대가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지 뉴트로가 아니라 뉴리치지가 되면서 사실 소비자들은 전통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뮤즈를 소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비가 계기가 되어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 국립박물관에서도 전시를 기획할 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굿즈를 뭘 만들고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것을 고려해서 전시를 기획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기획사 시스템이네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데뷔시킬 때부터 굿즈까지 예상하고 데뷔를 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소비로서 어떤 새로운 신선한 콘텐츠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전통적인 것이 또 요즘에는 힙한 것이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은 과시를 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내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것을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권정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